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린 왕자는 그만의 모험을 계속합니다. 오늘 어린 왕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인데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순수한 눈으로 봤을 때 나쁘다, 잘못했다,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제 나름대로는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꿈 꾸면서 잘 자요. 어린 왕자의 별과 가까이에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5, 3305가 있었다. 어린 왕자는 할 일도 찾고 견문도 넓힐 겸 그 별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았다. 왕은 자줏빛 천에 흰 담비 모피가 달린 옷을 입고 매우 소박하지만 위험 있어 보이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왕은 어린 왕자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신하로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거지? 왕이 무척 단순하게 생각한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이다. 왕에게는 누구나 다 신하였다. 마침내 왕 노릇을 하게 되어 기분이 우쭐해진 왕이 말했다. 너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니 가까이 오라.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별 전체가 흰 담비 모피가 달린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피곤해서 하품을 했다. 짐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도다. 하품을 그만오라. 어린 왕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여행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하품을 하도록 명하노라. 하품하는 모습을 본 지도 여러 해가 되었도다. 하품하는 모습도 재미있는 구경거리구나. 어서 나의 명령을 따르라.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명하노라.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은 빠른 말로 얼버무렸으나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절대 군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은 매우 선한 사람이었으므로 도리에 어긋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왕은 평상시에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짐이 만일 한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장군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짐의 잘못이다.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왕은 흰 담비 모피가 달린 망토를
위엄있게 걷어올리며 대답했다. 그대에게 안기를 명하노라. 어린 왕자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이 작은 별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폐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묻자 왕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대에게 질문을 허락하노라. 폐하,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왕은 아주 간단하다는 듯 대답했다. 모든 것. 모든 것이요? 왕은 근엄하게 자신의 별과 다른 별, 그리고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저 모든 별을요? 그래, 저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왕이 대답했다. 그 왕은 절대 군주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군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 저 모든 별도 폐하의 명령을 따르나요? 물론이지. 모두가 짐의 명령을 따르지. 짐은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왕의 막강한 권력에 감탄했다. 자신에게 그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끌어당기지 않고도 해가 지는 모습을 하루에 44번뿐만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문득 자신의 작은 별이 떠올라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왕에게 용기를 내어 부탁했다. 폐하, 해가 지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부탁이에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만일 내가 어느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하거나 비극 한 편을 쓰라거나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이겠느냐, 나의 잘못이겠느냐? 어린 왕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폐하의 잘못입니다. 그렇지. 분명히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니라. 권위는 사리에 맞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만일 내가 너의 백성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은 내 명령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질문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저의 부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게 해지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지. 명령은 내리겠지만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때가 언제예요? 왕이 커다란 달력을 잠시 살피더니 대답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쯤 되겠구나. 그때가 되면 내 명령을 따르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당장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어느새 조금 따분해진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저는 여기서 더 할 일이 없으니 그만 떠날게요. 신하를 두게 되어 기뻤던 왕이 말했다.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 내가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어떤 대신이요? 법무 대신 어떠냐? 하지만 여기선 재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야 모르는 일이지. 나는 아직 왕국을 다 돌아보지 않았다. 너무 나이가 든 데다 수레를 탄 후 둘 곳도 없고 걸어 다니자니 몹시 피곤하구나. 아, 전 이미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별의 반대편을 슬쩍 둘러보았다. 저쪽에는 아무도 없는걸요?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해 보아라. 몹시 어려운 일이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법이니라. 너 자신을 심판할 수 있다면 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왕이 말하자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저 자신을 심판하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꼭 여기에 살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사는 것 같구나. 밤마다 긁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쥐를 심판하면 되겠구나. 때때로 쥐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그러면 그 쥐의 생명은 네 판결에 달린 셈이 되지 않겠니? 하지만 쥐를 오랫동안 심판하려면 매번 특사로 형을 감해 주어야 한다.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는 내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떠나야겠어요. 떠나지 마라. 어린 왕자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늙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말을 따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1분 안에 떠나라는 명령 같은 건 말이에요. 이제 그때가 된 것 같아요.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길을 나섰다. 왕이 황급히 외쳤다.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위험에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이 유난히 심한 사람이 살았다. 오, 저기 봐.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오는군. 어린 왕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허영쟁이가 소리쳤다. 허영쟁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찬양한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 답례하라고 썼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네? 뭐라고요? 어린 왕자는 허영쟁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허영쟁이가 요청했다. 두 손을 마주쳐봐.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쟁이가 모자를 벗어들며 점잖게 인사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더 재미있는걸?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손뼉을 쳤다. 허영쟁이가 다시 모자를 벗어들고 인사했다. 신이 난 어린 왕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손뼉을 쳤다.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놀이가 너무 단조로워서 슬슬 지루했다. 그래서 허영쟁이에게 물었다.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허영쟁이는 어린 왕자의 말이 들리지 않은 듯 했다.
오직 찬양하는 말만 들리는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허영쟁이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넌 나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지? 찬양이 뭐죠? 찬양이란 내가 이별해서 가장 잘생겼고 옷을 잘 입으며 부자고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인걸요. 날 기쁘게 해줘. 나를 찬양해달라고. 아저씨를 찬양해요. 하지만 이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하고 발길을 돌렸다. 다시 여행을 떠나면서 어린 왕자는 또다시 속으로 생각했다.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살았다. 술꾼은 짧게 만났지만 어린 왕자를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어린 왕자는 한 무더기의 빈 병과 술이 가득 찬 병을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술꾼에게 물었다. 아저씨,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몹시 우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답변했다. 술을 마시고 있잖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 술을 마셔요? 술꾼이 대답했다. 잊기 위해서란다. 어린 왕자는 왠지 술꾼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뭘 잊고 싶은데요? 술꾼이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부끄러움을 잊고 싶단다.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어린 왕자는 계속 캐물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긴 침묵에 잠겼다.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했다. 난처해진 그는 조용히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 네 번째 별에는 장사꾼이 살았다. 장사꾼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을 만큼 바빴다. 어린 왕자가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후, 담뱃불을 붙일 시간도 없군. 26 더하기 5는 31. 그러면 다 해서 5억 162만 2731이군. 5억이라니 뭐가요? 아니,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62만 얼마였더라?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너와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 2에 5를 더하면 7. 한 번 물은 것은 꼭 대답을 들어야 하는 어린 왕자가 장사꾼에게 다시 물었다. 뭐가 5억이라는 거죠? 장사꾼은 그제야 얼굴을 들고 말했다. 나는 이별해서 54년을 살았어. 그동안 내 일을 방해받은 적이 딱 3번 있었지.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선가 날아든 풍뎅이가 요란한 소리로 방해해서 계산이 4번이나 틀린 거야.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운동이 부족한 탓이었는지 갑자기 류머티즘에 걸렸어. 산책할 시간조차 없었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내가 얼마라고 했었지? 5억 162만. 그러니까 뭐가 5억이냐고요. 장사꾼은 더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린 왕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저기 하늘에 보이는 작은 것들 말이야. 파리 말이에요?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말이야. 꿀벌이요? 아니야. 게으름뱅이들을 공상에 빠지게 하는 금빛의 작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므로 공상에 빠질 시간도 없어. 아하, 별 말이군요. 그래, 별들 말이야. 5억 개의 별들로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란다. 나는 아주 정확하지. 그러니까 그 별들로 뭘 하는데요? 뭘 하느냐고? 네, 그냥 소유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네?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렇지.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만났던 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단다. 다스릴 뿐이지. 전혀 다른 거지. 그럼 별들을 소유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면 좋은 건가요? 누군가가 별을 발견하면 그것을 살 수 있단다. 이 아저씨도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질문을 계속했다. 그런데 별들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장사꾼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더니 꾸짖듯 어린 왕자를 다그쳤다. 별들은 누구 것이지? 잘 모르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별을 소유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아저씨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내가 만약 주인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 다이아몬드는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야. 또 주인 없는 섬을 발견했다면 그 섬 또한 내 것이 되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냈다면 그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단다. 그건 바로 내 것이란 뜻이지. 그래서 별들을 제일 먼저 소유할 생각을 한 내가 별들을 소유하는 것이란다. 그렇군요. 그럼 아저씨는 그 별들로 뭘 할 거예요? 별들을 관리하기 위해 별을 세보고 또 세봐. 아주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나는 성실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머플러가 있으면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요. 꽃이 있으면 꽃을 꺾어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별은 딸 수도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은행에 맡길 수는 있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이에 내가 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적고 그것을 서랍 속에 넣은 다음 자물쇠로 잠가둔다는 뜻이란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재미있는 일이군. 그런대로 의미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 매우 다르게 생각했다. 나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어요. 나는 꽃에게 물을 주고 가꿔요. 화산도 3개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요.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를 해야 해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꽃이나 화산에게 도움을 주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장사꾼은 대답하려 했지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정말이지, 어른들은 너무너무 이상해. 여행을 계속하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5번째 별은 가장 작은 별이었는데 참 신기했다. 얼마나 작은지 가로등 하나와 불 켜는 사람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별에 가로등과 불 켜는 사람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 싶어 어린 왕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을지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 장사꾼이나 술꾼보다는 덜하겠지? 그나마 그가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니까. 가로등을 켜는 것은 마치 별 하나, 꽃 한 송이를 탄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고,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야.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가로등을 껐어요?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안녕,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거란다. 뭐라고 시켰는데요? 가로등을 끄라고. 잘 자라. 그렇게 말하더니 곧 다시 가로등을 켰다. 왜 가로등을 다시 켰어요? 명령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필요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안녕? 그러고 나서 다시 가로등을 끄고는 빨간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 직업은 정말 고되지. 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아침이면 가로등을 끄고 저녁이면 가로등을 켰지.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었어. 그럼 다른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지시가 없는 것이 문제야. 해가 거듭될수록 별은 점점 빨리 도는데 지시는 그대로거든. 그래서요? 이제 별이 1분에 한 바퀴를 돌아서 나는 쉴 틈이 없단다. 1분마다 껐다 켰다 해야 하니 말이야. 신기하네요. 이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그렇게 신기할 건 없어. 우리가 말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났단다. 벌써 한 달이나요? 그래,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한 달이 지난 거지. 잘 자라.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좋아졌다. 어린 왕자는 해지는 광경이 보고 싶어 의자를 움직여 앉았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는 가로등 켜는 사람을 돕고 싶었다.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쉬고 싶단다. 일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다.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아서 3발짝만 옮기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러니 천천히 걷기만 하면 언제나 해가 떠 있을 거예요. 쉬고 싶을 때는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해가 길어져요. 그건 별 도움이 안 되겠는걸? 내가 하고 싶은 건 잠을 자는 거거든. 그렇군요. 유감이네요. 그럼 안녕.
가로등 켜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을 떠나면서 생각했다. 왕과 허영쟁이, 술꾼, 장사꾼과 같은 사람들은 가로등 켜는 사람을 무시하겠지.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마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아쉬워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별이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걸?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더욱 잊지 못하는 이유는 하루에 무려 1440번이나 해가 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에게도 그 사실을 차마 고백하지 못했다. 6번째 별은 5번째의 가장 작은 별보다 10배, 아니 그 이상 되는 지금까지 본 어느 별보다 컸다. 그 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책을 쓰는 노인이 살았다. 노인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크게 소리쳤다. 야, 탐험가 한 명이 왔군. 어린 왕자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아 가쁜 숨을 내쉬었다. 벌써 꽤 긴 여행을 한 것이다. 노인이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노인의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큰 책은 뭐예요? 당신은 여기서 뭘 하는 거죠? 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요? 지리학자가 뭐예요? 지리학자는 바다,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 등이 어디에 있는지 연구하는 사람이란다. 정말 흥미롭네요. 직업다운 직업을 찾은 것 같아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빙 둘러보았다. 여태껏 이처럼 아름다운 별은 본 적이 없었다. 당신의 별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곳에 바다도 있나요?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글쎄, 모르겠구나. 그래요? 어린 왕자는 조금 실망한 얼굴로 다시 물었다. 그럼 산은 있나요? 그것도 모르겠구나. 도시와 강, 사막은요? 그것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은 지리학자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나는 탐험가가 아니란다. 세상에는 탐험가가 턱없이 부족하지. 지리학자는 도시, 강과 산, 바다와 사막을 헤아리고 다닐 수 없어.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하므로 서재를 비울 수가 없단다. 대신 탐험가들을 만나 그들이 본 것을 질문해서 듣고 기록하는 거야. 탐험가가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이야기하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진실한 사람인지 조사하기도 한단다. 왜 그런 거예요? 탐험가가 거짓을 말하면 지리책은 엉망이 되고 마니까 탐험가가 술을 많이 마셔도 그렇고. 그건 또 왜 그렇죠? 술에 취하면 모든 사물이 둘로 겹쳐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산이 하나인데도 둘이라고 말해서 지리학자가 산이 2개가 있다고 기록하게 되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엉터리 탐험가일지 모르겠네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탐험가가 정직해 보이면 그가 발견한 것들을 조사한단다. 직접 찾아가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
탐험가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지. 예를 들어 큰 산을 발견했다면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말하더니 지리학자가 흥분해서 물었다. 참, 너는 멀리서 왔다고 했지? 훌륭한 탐험가구나. 너의 별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니? 노인은 노트를 펼치더니 연필을 깎기 시작했다. 탐험가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연필로 적은 다음 탐험가가 증거물을 가지고 오면 그때 비로소 잉크로 다시 기록했다. 노인이 요청했다. 자, 얘기해 보아라. 내 별은 어떤 곳이지? 내 별은 그리 흥미롭지 않아요. 아주 작은 별이죠. 화산이 3개 있는데 2개는 불이 붙어 있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불이 꺼진 휴화산이에요. 하지만 휴화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 그리고 꽃도 한 송이 있어요. 그래? 하지만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는단다. 왜요? 얼마나 예쁜 꽃인데요. 꽃은 한순간일 뿐이잖니. 한순간이라뇨? 그게 무슨 뜻이죠? 지리책은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지. 변하지 않는. 산이 자리를 옮긴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고 바다가 마르는 일도 무척이나 드물잖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만 기록한단다. 하지만 휴화산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대답하려는 노인의 말을 막았다. 그런데 한순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불을 뿜어대는 화산이나 뿜지 않는 화산이 아니란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산이지. 한번 질문하면 끝까지 답을 듣고 마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한순간일 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말이란다. 그럼 내 꽃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지. 어린 왕자는 갑자기 후회되기 시작했다. 내 꽃은 한순간일 뿐인데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곤 4개의 가시가 전부인 꽃을 별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오다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용기를 내 노인에게 물었다. 어느 별을 여행하면 좋을까요? 노인이 대답했다. 지구라는 별에 가보렴. 아주 괜찮다더구나.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홀로 남기고 온 꽃을 생각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7번째 별인 지구에 도착했다. 지구는 이제까지 여행했던 별들과 달랐다. 지구에는 흑인 왕을 포함해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장사꾼과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쟁이 등 약 20억 명 정도의 어른들이 살았다. 전기가 발견되기 전에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6대륙에 46만 2,511명이 있었다는 말만 들어도 지구가 얼마나 큰 별인지 짐작할 것이다. 지구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면 눈이 부시도록 멋졌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면 온 세상이 규칙적으로 밝아졌다.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을 보는 것 같았다. 제일 처음으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무대에 나갔다.
그들이 등을 켠 뒤 잠을 자러 가면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러 무대에 나갔다. 그들 역시 잠을 자러 무대 뒤로 나가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인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등을 밝혔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또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갔다. 그들은 한 번도 순서를 어기지 않고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한 명뿐인 북극과 남극에선 한가하고 여유롭게 생활했다. 그들은 1년에 딱 2번만 등을 켰다. 말을 재미있게 하려다 보면 약간의 거짓이 보태지기도 한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도 약간 과장했다. 그래서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잘못 생각할까봐 우려된다. 사실 지구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다지 넓지 않다.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바싹 붙어 선다면 세로 32km, 가로 32km의 공간이면 충분하다. 이 모든 사람을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에 몰아넣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이 바오밥 나무처럼 커다랗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숫자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계산해 보라고 하면 매우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지루한 계산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건 불필요한 일이다. 그저 내 말만 믿으면 된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들어섰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아 매우 놀랐다. 혹시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닐까 두렵기까지 했다. 그때 마침 달빛 색깔의 반짝이는 둥근 고리 하나가 모래밭에서 꿈틀거렸다.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서 있는 이 별은 무슨 별이니? 지구별의 아프리카야.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긴 사막이고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지구는 아주 크단다. 어린 왕자는 돌담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별이 빛나는 것일까? 내 별을 봐.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어. 하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뱀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별이구나. 넌 여기에 무슨 일로 왔니? 내가 아는 꽃과 좀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사막은 좀 외로운 것 같아. 뱀이 말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물끄러미 뱀을 바라보았다. 넌 참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구나. 손가락처럼 가는 게. 그래도 왕의 손가락보다 힘이 세지. 어린 왕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게 힘세 보이지 않은데? 발도 없고 여행할 수도 없잖아.
하지만 난 배보다 멀리 너를 데리고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한 뱀은 황금 팔찌 모양으로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다. 뱀이 덧붙여 말했다.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라도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하지만 너는 아주 순수하고 머나먼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가엾어 보여. 이렇게 약한 아이가 홀로 지구에 오다니. 네가 온 별이 그리워져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든 내가 도와줄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넌 왜 자꾸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거니? 난 모든 것을 풀 수 있으니까. 뱀이 말했다. 그 후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걸었지만 겨우 한 송이 꽃밖에 만나지 못했다. 세 장의 꽃잎을 가진 아주 소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는 꽃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꽃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 꽃은 언젠가 대상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몇 해 전에 봤어. 67명이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걸? 그들은 바람결에 휩쓸려 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좀 힘들 거야. 그래, 그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했다. 꽃도 인사했다. 그래, 잘 가.